오늘은 부산에 사는 70세 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박순자 씨는 65세 때 남편을 잃고 빚 2천만 원에 통장 잔액 300만 원으로 막막했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혼자 남겨진 노년에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매일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말년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60대, 70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0세 박순자입니다. 5년 전 65세 때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었고 빚은 2천만 원이었고 건강도 최악이었습니다. 아들은 실직 상태였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65세에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우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세가 된 저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고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말년복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고 남편과 아들 하나를 키웠으며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으며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5세 이후에도 말년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65세 때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3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빚은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병원비랑 장례비로 다 써버렸고 남편 생전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까지 떠안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무릎도 너무 아팠고 당뇨병도 있었으며 고혈압 약도 먹어야 했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약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잘렸고 며느리는 아들과 싸우고 나가버렸으며 손주들도 못 보게 됐고 저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밀렸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계속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밖에 없었고 쌀도 떨어졌으며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것도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말도 못했고 혼자 집에서 울기만 했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65세 어느 날 밤이었는데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찾아왔고 당장 내일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짐 빼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울었는데 65세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찾아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부양하셔야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실직해서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도가 그렇다고 했고 도와줄 수 없다고 했으며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왜 우시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속 물어보셔서 결국 제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그분은 한참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나도 65세 때 그랬어요. 남편 없고 돈 없고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경로당에 나오라고 하셨고 거기 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로당 갈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으며 그냥 집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65세 그해 가을이었는데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겼고 물도 곧 끊길 것 같았으며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손에 50만 원을 들고 있었고 엄마 이거라도 쓰시라고 주면서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이 돈 났어? 설마 또 빚진 거 아니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일용직일 해서 번 거예요. 앞으로 제가 벌어서 엄마 모실게요. 저는 아들을 안고 같이 울었는데 이 돈으로 월세를 냈고 쌀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니까 또 돈이 없었고 아들도 일용직이라 일이 없는 날도 많았으며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66세가 되던 해 초봄이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비용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수술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꼭 하셔야 해요. 하지만 3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저는 그냥 진통제 처방만 받고 나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아파서 자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경로당에 나오라고 또 연락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나가기로 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서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처음 갔을 때는 어색했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으며 불편했지만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된장찌개랑 밥이 나왔는데 며칠 동안 라면만 먹었던 저는 그 밥이 너무 맛있었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사 후에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는데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나는 김말자예요. 자주 나오세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는데 말자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기도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데 경로당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로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갔지만 점점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됐고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상담을 해보자고 하셨고 사무실로 데려가셨는데 제 사정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지만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셔서 결국 다 이야기했고 빚 문제랑 건강 문제랑 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기초연금 신청은 하셨어요. 65세 넘으셨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연금이 뭐예요? 저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65세 이상이면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고 매달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고 바로 신청했는데 한 달 후부터 매달 32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50만 원 중에 일부를 낼 수 있었고 식비도 충당할 수 있었으며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다른 지원 제도도 알려주셨는데 의료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무릎 수술비도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더니 심사를 거쳐서 수술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 100만 원은 아들이 모아준 돈으로 냈습니다. 66세 여름에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재활이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고 석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이 나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졌고 경로당도 더 열심히 다니게 됐으며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외로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해 가을 경로당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나서 김치를 한 포기씩 나눠줬는데 집에 가져가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67세 되던 해봄에 복지사 선생님이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하셨고 신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선생님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셔서 신청했고 공원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0시간 정도 일하고 27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너무 소중했고 일을 하니까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에 일자리 수입 27만 원을 합치니까 한 달에 거의 60만 원 정도 생겼고 월세를 내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도 일용직 일을 꾸준히 하면서 가끔 50만 원씩 갖다 줬고 저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67세 그해 여름 경로당에서 말자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경로당 나오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무릎 수술하고 나았다며. 저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고 주말에 할머니들 5명이서 근처 야산에 올랐는데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가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산 위에서 할머니들과 김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등산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68세가 됐을 때 저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먼저 갚았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정규직으로 취직이 됐다고 했고 이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아들을 안으면서 울었는데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68세가 되던 해 겨울 경로당에서
특별한 강의가 있었는데 금융 전문가가 와서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들었는데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유익했고 제가 몰랐던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사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했는데 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시면 빚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을 알아보세요.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바로 다음 주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는데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상황을 검토한 후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2천만 원 빚을 1,2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으며 5년 동안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고 눈물이 났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만 갚으면 되니까 기초연금이랑 일자리 수입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3개월 후 승인이 났는데 그날 저는 정말 기뻤고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 됐다. 이제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65세 때부터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요. 그해 겨울 아들이 결혼을 다시 했는데 새며느리는 참 착했고 저한테도 잘해줬으며 손주들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명절 때 아들 집에 놀러 갔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안기는데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오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는데 65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68세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9세 되던 해봄에 경로당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검진 결과 당뇨병이랑 고혈압은 여전했지만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했고 무릎도 수술 후도 잘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건강관리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고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 복지사 선생님이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고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서 매달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월세 50만 원 중 20만 원을 지원받으니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 일자리 수입 27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거의 80만 원 정도 됐고 거기에 아들이 주는 돈까지 합치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는데 10만 원씩이라도 모으면 나중에 목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1년 동안 120만 원을 모았습니다. 69세 가을에 경로당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돈이 아까워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돈만 모으고 살아가끔은 써야지. 우리 같이 가자. 저는 고민하다가 가기로 했고 2박 3일 여행 비용 30만 원을 냈는데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힘들었지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고
할머니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들, 저 65세 때 죽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 오니까 살아있는 게 참 좋네요.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자. 70세가 되던 해 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아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대출도 좀 받고요. 월세 사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저는 울면서 아들을 안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고 정말 고마웠으며 이게 바로 말년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이 작은 전셋집을 구해줬는데 보증금 8천만 원짜리였고 아들이 대출받아서 계약했으며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하는 날 경로당 할머니들이 다 와서 도와줬고 집들이도 해줬는데 정말 행복했고 65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 밤 혼자 누워있는데 눈물이 났는데 5년 전 월세 밀려서 쫓겨날 뻔했던 제가 이제 전세집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70세 봄에 복지사 선생님이 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신청하면 월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고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32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10만 원이 작은 돈 같지만 노인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도 자주 다니고 영양제도 사 먹고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됐으며 몸 상태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70세 여름에 경로당에서 댄스 스포츠 교실이 열렸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같이 배우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동작도 잘 안 됐지만 몇 주 연습하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고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져서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고 표정도 환해져 있었으며 65세 때 죽은 것 같던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0세 가을에 빚을 다 갚았는데 5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들이 도와줘서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고 정말 후련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으며 저축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5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 65세 때 300만 원뿐이었던 통장이 5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랑 일자리 수입으로 생활하고 아들이 주는 돈은 다 저축했는데 복리로 이자도 붙고 조금씩 불어나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들한테 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거절했고 엄마가 쓰시라고 했으며 나중에 아프시거나 필요할 때 쓰시라고 했습니다. 70세 연말에 손주 생일 파티에 갔는데 손주가 할머니 선물 있어요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그림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예쁘게 웃으셔서 그림 그렸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고 울었는데 65세 때는 손주도 못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65세에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저도 경로당만 안 나갔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고
복지사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 제도를 몰랐을 거고 지금도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말년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 나서고 도움을 요청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올해 초 경로당에서 새해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소망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손주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5년 전에 너 처음 봤을 때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너무 잘 됐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 65세 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는데 30분 정도 걷고 오면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경로당에 가는데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댄스 스포츠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냅니다. 오후에는 공원 청소 일을 하는데 힘들지만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드라마도 보고 손주들한테 전화도 하고 아들 며느리랑 영상통화도 하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왔다고 좋아하면서 안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주말에는 경로당 할머니들과 등산도 가고 가끔 영화관도 가고 맛집도 가면서 정말 즐겁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자 할머니랑 온천 여행을 갔는데 1박 2일로 다녀왔고 온천에서 몸도 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좋았습니다. 온천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65세 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겨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해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오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복지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집에만 있는데 경로당 나가야겠어요. 순자 씨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꼭 나오세요. 경로당 나오면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정말 좋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은 정말 밝고 눈빛도 살아있었으며 65세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는데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고 매달 기초연금 42만 원, 일자리 수입 27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어서 한 달에 거의 12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데 전세집이라 월세도 없고 정말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30만 원씩 계속 저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손주들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주려고 모으는 중이고 벌써 200만 원이 더 모였습니다. 어제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정말 밝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는 아들한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건강 잘 챙길게. 너도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는데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지금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말년복은 정말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망과 실용정보. 그래서 제가 65세 때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60대, 70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말년복을 받으실 수 있고 저처럼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는 겁니다.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적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못 받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받기 시작했는데 이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신청하실 때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당장 내일 주민센터 가세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꼭 참여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원 청소 급식 보조 등 어렵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으며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신청하셔서 일하시면 우울증도 예방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점이 정말 많으니까 꼭 참여하세요. 세 번째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적으면 매달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제도를 몰랐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신청했고 매달 20만 원씩 받으면서 월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생활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네 번째는 빚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꼭 가보시는 겁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빚을 줄일 수 있고 이자도 낮출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도 2천만 원 빚을 1,200만 원으로 줄였고 5년 동안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제도를 몰랐으면 평생 빚에 시달렸을 겁니다.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도움받으세요. 다섯 번째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꼭 나오시는 겁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데 경로당 나오시면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 나오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복지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됐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자꾸 나오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재밌어지니까 용기 내서 꼭 나오세요. 여섯 번째는 관절이나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비타민 D,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되는데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무릎 수술 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덕분에 지금도 잘 걸을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도 생기는데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챙겨 드세요. 일곱 번째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자주 전화하시고 영상통화도 하시고 가끔 만나서 밥도 같이 드시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가족의 사랑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연락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자주 만나시면 말년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65세 이후에 말년복을 받으실 수 있고 저처럼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 때 정말 힘들었고 죽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고 경로당에 나오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70세인 저는 매일 행복하고 건강하며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고 아들도 잘 지내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말년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고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60대, 70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5세 때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오래 살고 싶고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한 말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말년복은 정말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